스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인회는 토크부스 끝나고 나서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책이 약 한 170권 준비했는데 예, 이제 책이 없네요. 예, 완판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자석을 저희가 한 8, 90석을 준비했는데 공간을 맡기는데 많이 오셔서 죄송하지만 예, 서서 강의 드립시오. 아주 재밌는 강의 때문에 지루하시지 않을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시장님, 그리고 대표님 시작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토크 콘서트를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대한제주경제 부흥회 콘서트를 사회를 맡은 문종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환영합니다. 오늘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사실 제주에서 참 뵙기 힘든 세 분을 이제 모셨습니다. 우리 어벤져스죠. 우리 대한경제부흥회 세 분의 제자를 모시고 콘서트를 진행할 건데 한 분 한 분 소개할 때마다 큰 박수로 이렇게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이광수 대표님입니다. 잘 아시죠? 부동산계의 유시민, 대한민국 최고의 애널리스트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생 경제 최고 대한민국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가장 대한민국 바쁘신 분 중에 한 분입니다. 또 현장에 늘 이제 이분이 계신데 민생경제연구소장님 안진걸 소장님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섭외 1순위죠. 어려운 경제를 참 있게 알기 쉽게 설명을 하는 우리 설명천재,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평론가입니다. 우리 박시동 평론가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스트 두 분만 이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의 전국 소상공인위원회 부위원장을 오랫동안 맡고 계시고 지금 현재 더민주 정책진흥회 저와 함께 대변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훈 우리 대변인님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이 콘서트 대한제주경제부흥회를 실질적으로 기획하신 분입니다. 이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에 이희성 대표님이고 또 저랑 함께 더민주 정책진흥회 대변인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희성 변호사님 모시겠습니다. 그럼 바로 콘서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와 함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종태 도의원님께서는 인사 안 하십니까? 다 하시나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한번 인사. 11대 도의원 했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했던 문종태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주도에 7천만 5천 명을 들어가고 계십니다. 정말 찐 제주 사랑 문종태 도의원님, 또 우리 제주 지역에 뜻 있는 여러 도인 선생님께서 초대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지금 서울에서는 4시 이 시간에 초대규모 집회를 한다고 저희들이 콘서트 제주에서 한다니까 어디 가를 이놈아 너 16일째 영상 관저 앞에서 데모하더니 오늘은 도망가냐라고 저한테. 그러나 제주도민들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시중에 엄중하지만
또 그래도 이 와중에 경제와 민생도 살려야 되고 그리고 또 제주 경제 또 부흥시켜야 되고 그래서 저희도 오늘 한 90분 선생님들과 짧게 굵게 재밌게 진행하고 또 티타임도 나누다가 7시에 제주시청 앞에서 제주도민 윤석열 파면 대규모 집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7시에 거기 참여하겠습니다. 여러분 잘했죠? 네. 시간 되시면 같이 가셔서 서울에 수십만 명, 그리고 또 제주도에서 몇만 명이 모여가지고 빨리 한마음 한뜻으로 저희가 이 난국을 헤쳐가야 되겠습니다. 저보다 훨씬 경제적 쉽게 뛰어난 우리 이광수 대표님, 박시동 평론가님 모시고 제가 함께 왔는데요. 이 두 분이 원래 굉장히 중도적이고 또 합리적으로 보수적인 분들인데 와, 이 비상계엄과 쿠데타 사태만큼 도저히 두 분도 참을 수가 없어서 원래 페이스북에 정책 견해를 거의 안 쓰던 분들인데 이번에는 이분들도 나서가지고 대한민국 경제와 무역과 민생을 살려면 빨리 몰아내야 된다.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정리하셨다는데 제가 만나본 경제 전문가 100이면 100 아주 보수적인 분들까지도 전부 다 이건 빨리 끌어내리고 다시 경제 민생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의 마음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보니까 이 바로 앞에 우리 서울에서 자주 만났던 김민 후배님도 계시네요. 민주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도 맡고 계신데 여기서 만나니까 더 반갑고 우리 한라산 겨우살이 작가 정상기 작가님 아까부터 계셨는데 어디 계세요? 하도라서 네. 이제 왔다가 책을 구입하고 가셨습니다. 책만 대량으로 구입하고 네. 가신 분들 예, 매우 바람직하죠. 예, 그것도 좋습니다. 예, 아무튼 다들 굉장히 괴롭고 불안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 지금 어디로 가는지 큰일이다 걱정은 난난들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 시민들과 언론과 각국의 정보들이 극찬하듯이 대한민국 국민들만의 놀라운 민주적 회복력과 또 의병의 나라, 민초의 나라, 대한민국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보여왔던 공동체 위기에 빠졌을 때 집안에서 가장 밝은 것을 가지고 밖으로 나온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대한민국 위기에 빠질 때 집안에는 가장 밝은 것. 예전에는 우리 민중봉계 시대는 횃불이었겠죠. 최근에 평화로운 시민 항쟁 시대는 촛불이었고 요즘에는 응원봉이죠, 여러분. 그래서 분명히 이 길을 12월 1월 안에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사실은 이기 전에 이 책을 썼는데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가장 큰 계기가 윤석열 정권 들어서 경제 민생이 너무 어려워지니 정말 국민들, 서민들, 중산층들이 살기 위해서는 부동산 공부도 더 하고 주식 공부도 더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금융 공부도 더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도 있었고 그다음에 정부나 지자체가 하는 온갖 좋은 정책들을 어떻게든 우리가 다 파악해서 절대 그런 지원이나 혜택들을 빠짐없이 다 누리고 또 그런 걸 요구하고 또 생활비를 아끼는 꿀팁들을 최대한 책에 많이 써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어떻게든 도움이 될 거라고 이제 믿고 저희들 하십니다. 저는 좀 이따 마지막에 조금 더 이야기를 하는 걸 하고요. 다 아시겠지만 연봉 진짜 이분의 연봉은 4억이 넘었더라고요. 아시아 애널리스트상을 휩쓸었던 분입니다. 감히 저 같은 사람이 길거리 적폐세를 만진 거리 같이 쓸 수 없는 수준의 분인데 대기업에서 재벌 오너들에게 봉사하느니 국민들 편에 서겠다고 최근에 미래에셋을 때려치우고 나오신 이광수 평론가님을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네. 그리고 박승 평론가 잠깐 소개하고 이광수 대표님 바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분도 대기업에서 호의호식 하다가 야 이건 아니지. 역시 서민들과 민중들 편에서 하겠다 해서 예전에 풀뿌리 기초의원 고양시에서 삼선 기초의원입니다. 삼선 기초의원도 하시고 그리고 한때 또 끼가 넘쳐갖고 가수로 데뷔했으나 대참패하고 레볼루션 최욱 MC도 가수로 데뷔했으나 참패했던 것처럼 그리고 이제 정말 국민들 위해서 쉽게 경제평론하고 좋은 경제정책 요구하고는 박시동 경제평론가님입니다. 바로 우리 이광수 대표님의 부동산 이슈를 중심으로 한 오늘 짧은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이광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그 제주 내려오면서 그
오늘 또 토요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계실까 이렇게 걱정했는데요. 이렇게 굳은 말씀 속에서도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저는 오랫동안 애널리스트로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하면서 결국엔 투자를 이제 이야기하고 분석하는 일을 했는데요. 제가 이런 정보를 주로 돈 많은 사람들한테만 이렇게 제공해 주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현실을 보면서 물론 그러면 돈은 되죠. 그죠? 저한테는 되게 돈이 되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런 정보들을 많은 분들한테 좀 같이 공유하고 알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됐고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이렇게 뭐 책도 쓰고 일도 하고 있는데 가장 단점이 돈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 특히 이제 투자에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하는데 그런 말씀을 많이 듣고 저는 정말 좋으신 분들, 그리고 착하신 분들, 그리고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투자를 통해서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이 좀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돈이 돈을 번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부자가 되는 게 어쩌면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저는 아닐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뭐 저희가 셋이 같은 책도 썼지만 많은 분들이 특히 투자를 통해서 부자가 되고 또 경제적 독립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좀 뜬금없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투자가 무엇인가를 얘기를 조금 이렇게 전반적으로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뭐 주식 투자도 하시고 부동산도 하시고 내 집 마련하시는데 투자에 대해서 이제 많이 고민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안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제 투자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 투자와 투표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 대통령을 뽑는 것도 사실 전 투자라고 생각하거든요. 대한민국이 가장 큰 투자죠. 근데 우리는 2년 반 전에 투자를 굉장히 잘못한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저 반성을 좀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식 투자 잘못하면 반성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저는 우리나라가 큰 투자를 하나 잘못했다. 그런데 잘할 수 있었거든요. 투자를 잘하는 방법만 잘 생각하시면 저희가 투표도 잘할 수 있고 여러분들 투자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제 투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넘겨주시죠. 여러분 투자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투자는 미래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한번 우리 같이 투표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투표를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현재만 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상황만 보고 하시지 않나요? 그 사람 뭐 했었어? 그 사람 어디 대학 나왔어? 그 사람 제주도에서 뭐 했지? 사실 그거보다요. 저는 미래에 여러분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투표도 마찬가지고요. 현재나 과거에 하는 투자는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는 대부분 도박입니다. 이렇게 어르신분들은 혹시 아시겠지만 예전에 길거리에 가면 야바위꾼이라고 해서 동전을 막 섞고 돈 버는 게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사실은 현재나 과거에 돈을 버는 거죠. 투자는 그런 경우가 없고 대부분 미래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렵죠. 미래가 왜냐하면 맞추기 여러분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미래를 잘 맞추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립니다. 그건 뭐냐면 미래는 현재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면 돌려주세요. 네. 이렇게 하면 장을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인데 한번 보세요. 미래는 이미 여러분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 생각을 안 하세요. 미래는 현재하고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공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 투자할 때도 그래서 현재를 잘 보시는 게 중요해요. 투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잘 보셔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이고 그걸 통해서 미래를 읽는 걸 여러분들이 잘 고민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살면서도 가장 그래서 미래 예측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뭘 것 같으세요? 미래 예측이 가장 안 되는 거. 역설적으로 뭐냐면 현재를 잘 못 보는 거. 뭘 것 같으세요? 우리 아이들. 현재 잘 보이세요? 아니요. 잘 못 보시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판단합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그건 뭐냐면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지만 우리 애는 잘 될 거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버려야 미래가 읽혀요. 여러분 절대 희망을 갖지 마세요. 이건 투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지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현재를 보실 때 희망을 버리시고 현재를 객관적으로 읽으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이 둘 중에 누가 부자일 것 같으세요? 돈이 많은 사람이 부자입니까? 돈을 아끼는 사람이 부자입니까? 약간 내적인 고민이 되시죠. 근데 우리는 여러분 이제 방금 답변도 하셨지만 대부분은 돈을 많이 쓰면 부자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막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다니고 이러면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전청주한테 속은 거예요. 여러분 전청주 누군지 아시죠? 그 막 좋은 차 사주고 좋은 집에 렌트하고 사니까 부자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사기꾼이지 않습니까? 근데 밑에 보시면 이 사람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 중에 한 사람이 워렌 버핏입니다. 워렌 버핏은 주식으로 부자가 된 사람인데 지금 90세가 훨씬 넘으셨거든요. 근데 아침마다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를 드세요. 콜라하고. 근데 여러분 혹시나 미국에 가셔서 맥도날드 2층에 가셨는데 90세 먹은 노인이 햄버거를 먹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가셔서 갖고 프렌치 프라이 이렇게 감자튀김 사주시면 안 됩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라니까. 현재를 정확하게 보는 희망을 버리시고 그리고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게 투자에서 가장 큰 첫 번째 원칙. 왜냐하면 투자는 미래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한번 볼까요? 투자는 여러분 변화를 인정하셔야 돼요. 항상 변화한다. 쉽게 말해서 자산 가격이 오르면 떨어지고 떨어지면 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될 것처럼 생각하죠. 오르면 계속 오를 것 같고 내리면 계속 내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사회나 정치도 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변화를 인정하셔야 투자를 잘하실 수 있어요. 최근에 서울의 아파트 가격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이건 서울의 강남 아파트의 새 아파트 가격입니다. 이게 주가 그래프가 아닌데 한번 보실까요? 이 아파트가 한 17억 원 이렇게 되다가 갑자기 24억 원으로 증가해요. 상승해요. 그러다 갑자기 또 16억 5천만 원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최근 다시 20억 이렇게 높게 막 상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렇게 한국의 부동산 특히 서울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 보실 때 어떤 생각을 좀 하게 되세요? 좀 궁금한 거 있으지 않으세요? 저는 이게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보세요. 아니요. 전장 한번 보시면 누가 24억 원에 샀을까? 누가 이 아파트를 불과 2년 차인데 누가 16억 5천만 원에 샀을까? 여러분 제주도에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4, 5년 전에 투자자들이 이따도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투자자들이 막 밀려들어서 아파트 가격이 막 폭등할 때 그때 집을 산 사람이 있고 최근에 집값이 막 좀 떨어지고 위축받을 때 또 집을 산 사람이 있겠죠.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뭐였을까요? 저 두 사람의 차이는 뭐였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투자로 보고 내 집 마련을 할 때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아니 나는 돈 많아서 상관없어. 24억에 사든 20억에 사든 그런 분 안 계시잖아. 여러분 그거 아세요? 돈 많은 사람일수록 더 돈을 아껴요. 그래서 우리는 16억 5천만 원을 사야 되죠. 저때. 그런데 두 사람의 차이는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었어요. 다음 장 한번 보실까요? 제가 그래서 조사를 해봤어요. 어떤 사람이 24억으로 가장 높게 샀고 누가 가장 싸게 샀는지. 둘 다 근데 공교롭게도 투자자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세를 끼고 집을 산 사람. 근데 잘 보세요. 24억에 산 사람은 제임스였는데 이 아파트를 그러니까 층수도 차이 없어요. 강남의 새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를 13억 원에 삽니다. 그죠? 근데 가장 싸게 산 사람은 6억 원에 6억 5천만 원에 삽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불과 차이 나는 건 2년밖에 차이 안 나요. 시기만 차이 난다. 근데 두 사람의 이렇게 의사결정한 게 똑같이 투자로 집을 샀는데 어떤 게 큰 차이였을까요? 전장을 한번 볼게요. 이건 그렇게 엄청나게 큰 차이가 아니었어요. 사실은 생각의 차이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집값이 17억 원에서 갑자기 2년 만에 24억으로 오르니까 제임스는 24억 원에 삽니다.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계속 오를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반면에 집값이 막 떨어집니다. 떨어졌을 때 산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그게 마이클이었는데 마이클은 더 떨어지지 않겠지. 큰 차이가 아니었어요. 지금 같은 상황이 변할 거니까. 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투자를 사실은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산시장이나 세상을 보실 때 이런 변화를 인정하시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장 보시면 이건 사실은 삶 속에서도 저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2023년 여러분 여기 이제 미혼도 계신데 이상적인 배우자상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상적인 남자상 보시면 키가 178이 넘어야 되고요. 연봉하고 자산도 굉장히 많아야 돼요. 심지어요 성격도 좋아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자기하고 비교하시지 마시고.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게 결혼하기 쉽습니까? 여성분을 한번 볼까요? 여성분 키가 164에 연봉도 5천만 원 정도 돼야 되고요. 자산도 있으셔야 돼요. 심지어 성격도 좋고 외모도 좋아야 돼요. 이게 쉽냐고요? 어렵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남성분과 이 여성분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언제요? 이 남자 군대 갔을 때. 이 여성분 학원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특이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휴가 왔는데 군복 입고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그때는 왜 아무도 보지 않고 지금 이렇게 다 된 상태에서 보려고 합니까? 저는요 인생과 삶도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변화를 읽으셔야 돼요. 지금은 별 볼 거 없는데 근데 봤더니 착하고 노력하고 성실하고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럼 나중에 훨씬 더 이렇게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근데 다 되고 나서 만나려고 하니까 안 돼요. 네. 여러분 그래서 이런 투자의 핵심은 뭐냐면 또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변화를 인정하시다. 그런 차원에서 사실 변화를 인정하는 거 그게 긍정적인 삶의 자세라고 보거든요. 세상은 계속 변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도 이 변화를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투자는요 계속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끔 제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시고 이런 것들을 권유해 드리시면 난 안 돼요. 한번 망했어요. 사실은 투자에서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계속하지 않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실패는 굉장히 좋은 경험이거든요. 근데 그런 좋은 경험을 가지셨는데 그 다음부터 안 해요. 그걸 가지고 계속 하시는 게 사실 중요하다. 워렌 버핏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범접할 수 없죠. 제가 이분처럼 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워렌 버핏이 돈을 번 이유는 사실은 어쩌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잘 보세요. 언제냐면 우리 전 세계에서 이 워렌 버핏은 투자를 가장 오랫동안 한 사람이에요. 15살부터거든요. 그 전까지는 돈을 그렇게 많이 벌지 않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기업업주로 들어가죠. 이제 우리나라가 고령화로 점점 접어들 텐데 제주도에 계시고 이런 마찬가지인데 근데 여러분들 그럴수록 저분도 점점 더 투자에 관심을 가지시고 변화를 인정하시고 미래를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갖고 있는 우리가 가장 큰 리스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개개인별로 투자에서 리스크는 불확실성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나의 삶에서 가장 불확실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한 가지 우리가 공통되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불확실해요. 과거에 30년 전이나 40년 전에는 저희가 7, 80세 되면 어느 정도 이제 근데 지금은 언제 사실지 몰라요. 그런 불확실성과 리스크를 사실은 최대한 줄이고 해지하기 위해서는 투자하시고 그리고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일들을 찾고 그런 고민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투자에도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번 보세요. 이 빙하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빙하가 전 세계에서 예를 들어서 북극이나 남극에 빙하가 쌓였는데 빙하가 왜 쌓였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갑자기 빙하기가 와서 그죠? 빙하기가 쌓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빙하가 이렇게 쌓인 이유는 조금씩 녹지 않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와서 쌓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각 층별로요 시대가 다 달라요. 바로 이겁니다. 조금씩 지속할 수 있는. 그러면 나중에 엄청나게 큰 빙하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투자는 뭐냐면 계속 복리를 추구하는 과정, 곱하기를 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시간을 가면 저 곱하기가 나가는 게,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했냐면 8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곱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숫자가 작을지 모르겠지만 계속 나가면 이게 엄청나게 큰 숫자가 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투자에도 관심을 갖고, 그런 관심을 갖는 게 또 뭐 정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같이 연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 예, 다음 장 한번 볼까요? 예, 요거는 일단 한번 질문 나오면 제가 말씀드리고 다음 장 한번 볼게요. 요것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제주에 왔으니까 이제 제주 부동산 일단 질문해 주시면 제가 또 답변을 드리겠지만, 사실 이게 어떤 거냐면 자가 점유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사시는 아파트 집이 것 중에 50% 정도는 타지인들이 갖고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서울이 가장 낮죠. 자가 점유율이. 왜 낮을까요? 투자하기 좋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투자 목적으로 집을 많이 사는 거예요. 근데 서울 다음으로 어디가 가장 낮습니까? 제주예요, 우리. 여러분, 제주. 제주는 사실은요, 외지인들이 보기에 투자하기 가장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외지인들이 투자가 많이 해야, 그리고 외지인들이 많이 들어와야 제가 볼 때 제주가 잘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로 제주도를 바라보시고 우리 보실 때 사실 이런 투자를 어떻게 유치할까? 외주인들, 그리고 외주인들 어떻게 더 많이 올 건가? 이런 고민을 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 뭐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가끔 제가 듣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제주도에는 좀 뭐랄까, 제주도 분들께 벽이 좀 높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사실 저는 제주도가 훨씬 잘 되기 위해서는 그 벽을 조금씩 허무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 부동산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은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더 좋아지고 시장에서 더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외지인들이 이런 투자가 더 많이 이루어집니다.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외지인들이 투자 많이 해서 서울이 나쁘다고 하시는 분 계세요? 살기는 힘들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선순환 구조로 만드는 게 저희 도지사님도 계시지만 이런 정치인분들이 할 일이 계시기 일들이고, 저희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주도가 투자하기 좋은 도로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정리하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문구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건 유발의 사피엔스에 나오는 건데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자는 자산과 투자물을 극히 조심스럽게 관리하는 데 반해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대부분 필요하지도 않는 자동차와 TV를 산다. 자본주의 윤리는 동전의 양면이다. 그 동전의 양면에는 두 계율이 새겨져 있다. 하나는 투자하라, 하나는 구매하고 소비하라.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투자로 보세요, 소비로 보세요, 구매하시면서 이런 걸로 보세요. 투자하시면 근데 관점이 좀 달라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보다 미래가 더 중요한 거고, 또 하나 투자하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거 잘 읽으시는 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아까도 처음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 투표도 한국의 정치도 투자처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한번 드리고 싶고, 그래서 우리가 좀 안타깝게도 투자를 잘못했는데, 투자는 우리가 계속 해야 되니까 앞으로 더 투자를 잘 하시고, 또 개인적 투자나 사회적 투자나 그런 정치적 투자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열심히 여러분들 투자 잘 하시는데 도움이